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사평론가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예요, 그럼? 네티즌의 한 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다. 예, 여론조성. 예, 그러면 댓글로 김민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JTBC, MBC는 사전 녹화를 한 것 같고 JTBC는 직접 나갔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 꼭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송모 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송모 씨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 중에 하나하나씩 떼가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한번 들려주시죠. 녹취 말고도 구명 로비의 정황이 담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었습니까?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네, 송모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라는 게 용산에서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다. 누구를? 이종호 씨를. 왜냐하면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작업을 할 때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이력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김건희 여사는 뭐 돈 된 사람에 불과했고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마는 합니다마는 네, 아닐 것이다라고 최경영 기자님이 이제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울퍼? 또 끝나고 나서 울을게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 이상의 뭔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에 더해서 그 이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의심되는 거는 가령 이종호 씨와 그리고 요 송모 씨 등의 일당들, 요 일당들이 인사가입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권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뒷배가 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거나 고려를 했거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종호 씨가 뭐라도 입을 하나라도 열기 시작하면 당연히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게 뻔한 사람을 그러면 그동안 용산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뭐 있는데 뭐 열심히 잘 살겠지? 뭐 이런 태도로 뒀겠느냐. 집중 마크를 뭔가 하고 주시하고 있고 혹시 저분이 불편해할 일은 뭔가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었겠느냐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예. 뭐 같이 비슷한 어감으로 들으셨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얘기하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 김규현 변호사가 어제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듯이 민주당 쪽 사람, 민주당 편, 그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녹취가? 먼저 좀 얘기를 하면 그러한 이제 의구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파 진영이나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공격하기가 딱 좋죠. 그냥 민주당 사람한테 김건희가 로비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김규현 씨한테 로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인데 저는 이제 이 공익제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세 사람 전부 다 민주당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모 씨도 그렇고 이종호 씨도 그렇고 이종호 씨도 다 민주당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이종호 씨는 전과자다. 전과자다. 나머지 2명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기꾼과 민주당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를 했는데 로비가 통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저도 로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공격받기는 딱 좋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공격받기는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뭐 연관이 안 돼 있었으면은 네. 이분들의 증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그거는 무게감이 저는 높아졌을 것 같다. 전형적인 물타기나 희석하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전부 다 국민의힘 당원이어야지 국민의힘을 아니, 그런 믿는다는 차원이 이야기잖아. 아니라 어쨌든 김기현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네. 송모 씨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니 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네. 보수파나 국민의힘에서는 네. 아니 민주당 편 사람들이 지금 어. 공작하는 거 아니냐 JTBC랑 그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판 한번 흔들어 보려고 이제 뭐 제보자의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소재거리를 찾아온 건데 송 씨나 김규현 변호사나 이종호 씨가 이 사건을 대하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달라. 이분들이 모의했다 그러면 입장이 같아서 모의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또 함정에 빠뜨리고 정권을 위험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송모 씨는 임성근 사단장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계속 두둔하는 사람이고 이종호 사단장이 송모 씨를 또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호 예. 씨도 사표 내지 말라고 말린 사람이고 별 4개 그렇죠. 만들어야겠다는 사람이고 김규현 씨 변호사는 이 사건이 너무 부당해서 좀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도 지금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공모해서 조작했다라는 권성동 의원의 그 되치기 전략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송모 씨나 아니면 특히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특히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범죄까지도 김건희 여사랑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라는 사람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종호가 가서 어떤 걸 불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속 질질질 끌려가면서 국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의혹들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건데 저는요 이종호 씨의 말이 거짓이다 허언이다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건 너무나도 정권 차원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팔고 다니면서 고급 정보, 내밀 정보, 뭐 마치 해병대 사령관 별 3개를 별 4개 만들어준다는 얘기까지도 미리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고소를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러면은 정권 차원에서 너무 큰 위험을 앞으로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김건희를 팔고 다녔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지. 아니 그리고 고소 거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고소도 안 하고 이종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종호를 못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인장 같은 거죠. 건들면 찔리는 거니까 지금 못 건드고 아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구명 로비도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사단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 노력했다라고 저 스스로는 노력한 생각하는 것 사람이에요. 같아. 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다. 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예. 이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예. 어쨌든 물타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것이 성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잠깐만 그 김기현 변호사가 JTBC가 비슷한 질문을 사실은 장성철 소장과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한 클립 있죠. 그것부터 한번 듣고 김기현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이게 보도되고 나서 이제 이종호 전 대표나 송모 선배 이분들하고 저의 관계는 뭐 사실상 이제 파탄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제가 이런 걸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 관계자건 누구건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이제 저도 옆에서 이렇게 쭉 봐온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두 사람들이 친했어. 특히 이종호와 김기현은 굉장히 친했어요. 이종호가 굉장히 좀 아꼈어요. 아유, 훌륭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해병인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많겠습니까? 그렇죠. 많지는 않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똘똘한 친구가 후배야. 그 친구랑 친하고 싶었겠지. 특히 이제 자본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나 아끼는 후배가 되겠어. 그래서 1년 동안 쭉 결혼을 했는데 뭐 김기현 변호사 입장에서도 자기를 아껴주니까 좋았겠잖아요. 근데 그 관계 자체가 송모 씨랑은 이미 파탄이 나버렸고 송모 씨는 워낙 임성근 사단장과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이 진짜 멘토라고 생각을 했거든. 송모 씨를. 그렇기 때문에 송모 씨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이종호한테 야, 이 양반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문자 포워딩하고 그 문자를 삭제해버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상황이. 근데 파탄이 났어. 네. 근데
짰겠냐?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한 번 했었잖아요. 청문회 했었을 때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아쉽게도. 그러면 민주당이랑 이렇게 밀접하게 공작을 했으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보면서도 굉장히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이랑 뭔가를 했다면 본인이 왜 정의당 관계자들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까? 예?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말이 안 맞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민주당 관계자랑 긴밀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안을 계획적으로 터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데 국민의힘 쪽이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받을 소지는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만약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 진영이나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소속감이 없었다면 보다 더 큰 신뢰성과 객관성을 인정을 받았을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저도 그냥 한 말씀으로 이거는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문자 카톡방 요 내용은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건 구명 로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범행 수사외압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 뭐 이런 녹취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본질은 뭐냐면은 최혜병이 작년 7월 19일에 1년 전에 순직을 했습니다. 근데 순직함에 있어서 위에서 이제 부당한 지시들이 내려와서 물에 들어가서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박정훈 대령을 해임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기록을 회수해오고 대통령이 장관 외국에 나가 있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동기 부분에 관련된 지금 이 해병대 멋쟁 해병 방해 논란들 뭐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민주당원이면 어떻고 정의당원이면 어떻고 전혀 그 문제랑은 별개로 그렇죠. 대통령이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 혐의 자체를 밝혀주는 동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뒤섞어가지고 모든 걸 정치적 물타기로 넘어가겠다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저는 통할 리는 만무하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옳다, 네. 그게 맞다 그런 그게 건 아니라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되치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은 아 그래 민주당 쪽 사람이 특정 언론이랑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폭로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 정말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그 지지층한테는 한 줄기 이제 그 신락 같은 어떤 그 동아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공격의 방식이 우리 정치에서 너무 이제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시기인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하고 그다음에 김규현 변호사하고는 약간 경로가 다른데 김규현 변호사는 뭐 과거에 뭐 보좌관을 했던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이력과 관계없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이종호 씨하고 어쨌든 엮였다가 그리고 이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것도 원래 업무 때문에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변호사 업무 시작할 때부터 사용을 했대요. 그거. 그렇죠. 예. 그 사용할 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다 예상하고 자동 녹음 기능을 켜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를 논리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면 이런 공격 방식 논리적으로 짚어본다면 그리고 이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하고 골프 모임 논의할 때 그때가 지난해 5월인데 그렇죠. 그 5월 달에 이 모든 사안을 예상하고 그 카톡방에서 대화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점에도 아마 녹음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었을 텐데 그 뭐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이러한 사안이 일어난 이후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중간에 이게 문제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박정훈 대령 변호도 한 것이고 변호하다 보니까
이걸 더 강력하게 뭔가 주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쪽에 공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공천 신청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에서 뭔가 풀어보려고 한 게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검이나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까지 얼굴을 드러내고 나오게 된 것이고 이런 과정의 순서대로 있었던 것인데 네, 저게 상식적이지. 요거를 뒤섞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어떤 정치적인 공격의 방식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이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송모라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이런 지지 뭐 이런 모임에 이름 올렸다 이런 건데 이분 사실은 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나 이런 정치적 지향을 가졌을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호처 직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특정 정권이면은 특정 정권에서 코드가 맞으면 경호처 직원이고 아니면 잘리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 초까지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잘렸는지 그만뒀는지 어쨌든 안 한 분이긴 한데 근데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좌파라면서요. 본인이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좌파 오야분. 네, 좌파 오야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좌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좌파 오야분이라고 했어요? 좌파 오야분. 오야분이라다. 녹취. 본인들이 좌파라고 했는데 누가 오야분이고 그러면 누가 졸개야? 아니 그 이제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해보려다 이제 안 돼서 보수해 왔다 뭐 이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면 과거에 좌파라고 한 노치가 있으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그럼 좌파의 음모라고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받아들일 건가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정치 지향을 가지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어떤 이익이라든가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에서는 이종호랑 한번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 그걸 통해서 나의 이익을 한번 관철시켜 봐야겠다. 이러면서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 또 인생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인생 못 살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공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난 꼭 권성동의 저 말에 속아야겠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저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권성동 의원의 말대로 하면 민주당이 만물을 창조해야 돼요. 전지전능해야 돼. 전지전능이 아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치. 민주당이 완전히 만물을 창조를 해야지. 그러면 민주당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민주당원들 이 정도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왜 4-5개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거야? 아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야죠. 그 정도 능력이. 이 정도 능력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네. 저는 이분들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아니 하는데 그건 저희가 충분히 알았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네. 장 소장님 입장을 충분히 아시지 않았을까 맞아. 싶어요. 김기현 변호사가 네. 만약에 지난 총선 때 네.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 안 하고 경선을 안 하고 그럼 더 이러한 좋았을 뻔 말았다. 내용을 딱 얘기를 했으면은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지 않았을까. 공격당할 빌미도 없는 것이고 그 점이 아쉽다는 거죠. 저는. 아니 없는 그런 거 저는 한 번도 당원 된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정당 가입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없는 사람들도 노동조합만 가입을 해도 네. 네? 언론 노동조합만 가입을 해도 빨갱이로 몰고 좌파로 몰고 그래서 쫓아내는 그런 나라인데 저는 거기 가입도 안 했는데 왜 날 쫓아내는 거야? 어떤 근거를 못 찾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스픽스에서? 아니 제가 미디어 포커스라는 2000년대 중반에 그런 어떤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어떤 당의 몇 년도요? 2000년대 중반 2005년 정도 돼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정감사한다고 미디어 포커스 전 팀 네. 기자들 출신 고등학교 고향까지 다 적어내라는 거야. 전형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출신 고등학교 고향을 적어내라는 거에 저는 큰 모욕감을 느꼈어요. 야 여기서 백인과 흑인들을 나누는구나.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 대구 사람과 부산 사람들이 많았어. 어우, 다행이네요. 한 80%야.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안 하더라고. 최앵커님은 어디예요? 저는 호남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경우죠. 너는 호남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팩트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모든 논쟁, 민주주의, 그렇죠. 말의 시장
말의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 나라는. 그럼 과거에 똑같은 거를 공안부가 했잖아요. 야, 너 빨갱이잖아. 너 빨갱이니까 뭐 너는 네 말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 너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 돼. 고문이나 받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제가 그 짓을 당하고 KBS는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감사를 당하는 기관이니까 그걸 내더라고. 내야죠. 국회에서 요구. 아니 그거를 요구하는 그 너는 피부 색깔이 무슨 색이니? 새누리당 국회의원 너는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출신은 어딘데? 너의 정치적 지향은 뭔데? 에? 가장 정파적인 인간들이 가장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객관적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언론인들을 이렇게 말의 시장을 탄압을 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20년, 30년 동안 이래왔어. 그 전에는 독재 정권 누구야?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장성철 소장처럼 국민의힘의 전신은 김영삼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죠. 요렇게 말하면 몰라. 때만 되면 전두환 찾고 때만 되면 박정희 찾잖아. 그러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참 그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면 웃기다는 거지. 웃기다는. 그러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우파야. 하여튼 권성동 예. 수법이 일부 통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또 반박은 또 해야 되는 참 이게 난감한 건데 예. 정말 이제 이런 식의 좀 구태적인 수법들은 이제 저는 많이 전보다는 좀 많이 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점도 안 맞아요. 권성동 의원 얘기도 그렇죠. 안 맞. 이 지금 근데 여기 나온 중요한 팩트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네. 첫 번째를 좀 이 팩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결혼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시켜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죠. 스님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해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활동 상황이라든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자, 우리가 결혼을 시켜줬다. 우리가 결혼을 시켜줬다. 근데 이 녹취록에 삼부토건이 나오고 조 회장이 나오는데 그 조 회장은 조남욱 회장은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조남욱 회장이나 또는 뭐 스님이 결혼시켜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종호가 물론 허세일 수도 있지. 허풍. 네, 허풍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거는 자기가 뭘 좀 알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삼부 토건을 3부 체크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허풍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갖고 네. 뭐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007년,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 있었거든요. 내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2014년에 김무성 당대표 보좌관을 했었는데 내가 김무성을 당대표로 만들었어.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네. 적어도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김무성 그때는 보좌관은- 대단했던 거지 또. 날아다니는 새도 막 떨어지고 날아다니는 그때- 새도. 그때 밤에 당대표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책도 많이 팔리셨어요. 네. 그건 그 이후에 약간 반성문 책인데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뭐 두꺼운 인사 검증 자료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확실히 나는 새는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장 소장님이 네. 떨어뜨렸어. 그때 당시에는 인사검증자료 쫙 보면서 네. 너 뭐 이러면서 칼라 프린트 돼 있어요. 아. 근데 어디서 봤지? 그런데 칼라 프린트도 있구나. 그런데 네.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하셨으니까 지금 네. 내가 김무성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볼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김건희 여사 중매를 해줬다는 제가 볼 때는 허세일 수 있어요. 중매라는 거는 두 사람 앉혀놓고 윤석열, 김건희 앉혀놓고 소개를 해줬다거나 뭐 그래.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여기를 통해서 뭐가 느껴지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뭐 결혼 전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전부터 알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가 질이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비즈니스적으로 알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결혼 전에도 밀접한 관계였구나. 그 밀접한 관계라는 거는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종호 씨 전공 분야가 있는데 전공 분야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지금. 결혼 전에 주가 조작을 하면서 이종호,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안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그런 해요.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주가 조작은 근데 2009년부터 시작된 거죠. 윤석열은 1차.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중매를 해주죠? 그 뭐 스님이 뭐 이렇게 허풍. 연결해서 알게 쭉 이렇게 연속 성상으로 보면 네. 그럴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라는 거에 스님하고 그 뭐 어떤 스님이나 네. 또는 조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회장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권오수 회장이랑은 진짜 친분이 있었거든. 그렇죠. 예, 김건희 씨는. 그리고 이제 고 권오수 회장이랑 만나가지고 주가 조작을 사실상 모의했던 거는 법정 기록에도 나옵니다. 법정 기록에도 진술에도 나와. 그러면서 뭐 권오수 회장이 뭐 앞으로 좋을 거다 뭐 이러니까 네. 그러면 나도 직접 살게. 그러면서 계좌를 또 맡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도 하고 계좌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계좌를 맡긴 게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주장처럼. 본인이 직접 샀어. 본인이 직접 사고 한 130만 주 샀어요. 예? 네. 3,000원짜리, 2,000원짜리 130만 주 샀다고 그래도 생각해 어마어마한 보세요. 돈인데. 예? 네. 한 30억 원치 돼요. 근데 당시에 고위공직자 자산공개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현금 한 50억 있는 사람이 30억 넘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베팅이네, 올베팅. 거의 올인이죠. 올인이지. 근데 그거를 130만 주 샀는데 이 주식은 하루에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야. 그러면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 1,400만 명이나 되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하루에 10만 주 내외가 거래되는데 130만 주를 매집해. 어떻게 팔려고? 물리면 그냥 꼼짝없이 그냥 완전히 쪽박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신감으로 이걸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주가 조작 전주라고 자꾸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한국 언론은 주가 조작 전주일 뿐이다. 그래서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주가 맞아요? 이 사람 공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권오수가 주범이고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주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선수들과 주범 사이에 있는 그 그렇지. 언저리에 있는다고 표현하기 맞죠. 근데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알았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가까운 어떤 관계가 연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권오수 회장을 통해 알았으면은 네. 중매를 서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것보다 더 이제 우리 알려진 바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확인된 바는 그런 거잖아요. 권오수 회장이 소개해준 사람인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는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거나 알았거나 그런 거를 연상하게 만드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평론가 그만뒀나 아까 시작할 때 이 네티즌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좀 진입하기 좀 더 돼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수도 있다. 전화를 충분히 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네. 지금 이거예요. 지금 공수처. 네, 공수처에서 뭐 제가 조사받은 방에 있던 검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거나 네. 그걸 저 뒤늦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공수처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제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 아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지금 외압 받고 있다, 수사 방해가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심태민 검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는 거. 네. 송창진 검사도 차장 대행인데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둘이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고 두 사람 다 지금 공수처에 있는데 심태민 검사가 지금 김기현 변호사를 10시간 정도 조사를 했어요. 이종호 변호인인데 이종호를 사실상 제보를 한 건데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를 제보를 한 건데 이 사람이 10시간 동안 그걸 듣고 있으면서 회피를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회피했다. 그 조사를 받는 도중에 쉬는 시간에 밖에 아니고 베란다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 앞에 예?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 데가 있겠죠. 담배 피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변호사 담배도 잘 안 필 텐데 수사관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 거야. 이건 사실상 그렇죠. 들으라고 김기현 변호사에게 제보자에게 우리가 외압을 받고 있다. 근데 외압이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JTBC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내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못 믿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네요. 내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공수처의 관계자들이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이 맞다면 공수처를 어떻게 믿지 이거는? 근데 공수처가 네.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네. 내부에서 외압이 있다 그러면 뻔해요. 뻔하지. 공수처장, 네. 그다음에 차장 하나 있고, 그렇죠. 차장은 이번에 이제 들어간 검사 그렇죠. 출신이고 이제 수사 1, 2, 3, 4부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처장과 차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수사 1부장이 처장 대행을 했고 또 수사 2부장이 이제 차장 대행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그렇죠.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에서 외압이 있었다 하면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번 요 최혜병 관련된 수사가 저 공수처한테는 하나의 기회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정치적인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던 기관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수처를 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시점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공수처가 원칙대로 하면서 본인들의 기관의 위상도 세우고 진실도 밝히면서 국민 편에 섰으면은 매우 좋았을 텐데 지금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면은 공수처 수사는 원래 예견됐던 대로 뭐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생적인 한계도 있고 공수처의 구조도 있고 이 정권 들어서 사실 공수처에 대한 이 정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는 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시도부터가 사실은 공수처를 정말로 없애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그건 결국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어떤 마음. 근데 무력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도대로 어쨌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공수처라는 건 어쨌든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곳인데 그것이 무력화돼야 된다는 거는 고위공직자들이 수사를 받을 때 좀 자기가 봐주고 싶은, 예를 들면 권력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반영됐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시절을 초부터 했던 걸 볼 때 과연 그러한 이 공수처는 이 나라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철학을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시도만 했겠느냐? 공수처라는 거에 대한 여러 시도를. 지금은 그래서 말을 또 바꿔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이유는 뭐야 또? 이 정권 들어서 네. 해볼만하다 아니에요? 이 정권 들어서 공수처 검사라고 있는 분들의 가령 스탠스가 어떠해 왔는가 요거를 근본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저런 수사를 뭘 한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공수처 4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농도를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친윤 농도라고 하면 친윤 미터가 있었고 친윤 농도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친연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전부터도 해온 와중에 이러한 증언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는 공수처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정권 들어서는 믿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수처 수사는 미진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예. 이 김기현 변호사가 얘기한 그 내부 인물 있잖아요. 예. 이림 씨를 용기를 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진짜 어떠한 외압과 압력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공익 제보하시면서 양심 선언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네.
그 공익 제보하고 막 고발하고 그런 사람 지켜줍니까? 지켜줘야죠, 이런 분들은. 아니 네. 지켜줍니까? 아니면 무슨 뭐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나중에 가서 네.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위선적이라는 게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그래서 무슨 뭐 잘 됐어, 예? 명성을 떨쳐가지고 잘 됐어.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책을 팔아서 돈이라도 번다든가 그러면 돈 벌려고 공익 제보했다 이렇게 욕을 하는 사회거든요. 나는 공익 제보자들을 철저히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공익 제보자든 그 뭐 기업 관련 제보든 뭐든 간에 그거 관련해서 책을 썼는데 돈을 얼마를 벌건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이렇게 작은데 미국 같으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벌어요. 이런 사람들이면 이 정도로 큰 스캔들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게 민주당 당원이었든 공화당 당원이었든 다 당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들어주고 아, 말 되네 라고 하면 진실로 밝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역사적인 사람으로 남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든 뭐 사업가로 변신하든 책을 팔아서 베스트셀러가 되든 뭔 잘못이야. 근데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책 팔라 그랬지. 너 국회의원 되려고 그랬지. 아니 그러면 본인은 국회의원 되려고 검사했나? 본인은 국회의원 되려고 검사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권성동 의원이 그것까지는 비판을 안 했고 네. 저는 왜 이분이 공익 제보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네. 자꾸 뭐를 실질적으로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좀 알려줘야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의 거짓말, 잘못된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더 심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하면서 네. 공익제보 형식의 폭로를 국회에 나와가지고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아니 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그거 다 무마시키고 조사하지 말라고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걸 다 폭로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강골 그런 검사 그런 이미지 쌓아가지고 했는데 권리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네. 아내에는 충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내한테는 예. 가스라이팅.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네. 그 되게 힘들고 괴롭고 하겠지만 좀 용기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용기를 내서 나오시면 네. 그런 분들을 제발 좀 그 모략질하지 말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를 좀 해주라. 그렇죠. 우리도 지켜주고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고 김기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제발 이거를 아니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그러면 나이 40 넘어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그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르키면 가르키는 데를 봐야지. 그 네. 손가락에 뭐 묻었다 이런 그렇죠. 식의 문제제기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네. 저는 공수처 안에도 아마 권력의 외압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 검사는 그래도 이름도 검사입니다. 검사고 영장 청구도 다 있고 이분들이 임기가 3년인데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10년 정도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에 있어서 정말 그 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공수처 검사들이 또 해야 될 몫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개개인들이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잡는 노력도 공수처의 몫이다.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박정훈 대령 지키고 하듯이 우리가 함께 또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자꾸 좀 안 참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아니 참고 있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유익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왜 없겠어요. 참으면은 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 뭐 정도껏 해야지. 안 힘들어 근데 요즘 예? 안 힘들어요? 아니 뭐 힘든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뭐 저만 옳다 이런 뜻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내에 있을 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갈아치워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다 갈아치워야 된다. 아, 정말 인터넷도 심각해요. 이게. 다 갈아치우기 전에 인터넷도 갈아쳐야 된다. 빨갱이 빨갱이. 비교해서 광고 보고 광고 보고 인터넷 갈아치우기 위한 광고 보고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비교원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네, 합회해서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아서 디올백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 TV 가입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예,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670-2571가 아니고 02-800-7070 예, 대통령실 이 전화번호는 다시 개통은 됐다는데 이게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아니고 경호처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네. 비서실 유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 안보실 따로 KT에 신청하고 비서실 따로 그럴 신청하고 리가 없지. 없어요. 그냥 그럴 리가 통으로 없지. 예. 이거는 경호처에서 명의로 그렇죠. 본인들이 그냥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다 예. 등록하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경호처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통신보안이니까. 그래서 그냥 예. 이 의원실에서 예. 또 대통령실 몇 개 유선 전화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KT에 의뢰를 해가지고 네. 여기는 어디서 등록을 했느냐 해보면 거기도 이제 경호처다라고 그렇지. 나오게 되면 예. 이거는 그냥 경호처 것이 아니라 경호처가 일괄적으로 등록한 거다.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 이거는 그러면 누가 걸었는지 실제로 이걸 누가 사용했는지는 지금 모르네. 근데 누가 이제 여기서 발신 번호가 있잖아요. 발신번호. 어디로? 그다음에 수신 번호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걸 딱 그 시기만 딱 나오면 네. 이거는 어디로 전화했고 누가 했고 뭐 딱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네, 이게 애초에 가입할 때는 2022년 5월 달에 가입을 했겠죠? 그때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용산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명의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을 했는데 예. 지난해 명의를 대통령 경호처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해 정비를 싹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경호처로 바꿨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군사법원에서 이 통신 기록을 이제 보자고 했기 때문에 통신 기록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 번호에 대해서 어디서 했는지 알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해지했다가 지금 재가입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행위의 의미가 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네, 이거를 왜 했냐? 근데 JTBC가 그 카톡방 보도했어요? 그때? 그때가 카톡방 보도가 아니고 네. 이 번호를 보도한 다음 날입니다. 아, 이 번호를 보도한 거야? 이 JTBC가 해지 후 재가입하기 전날에 이종섭 전 장관이 요 용산으로부터 이 브리핑 출시키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한다. 요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요? 요 네. 보도를 한 다음 날 이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KT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은 이 발신 기록이 남아 있나요? 요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KT한테 물어봐야 알지만 뭔가를 의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감추려고. 네, 전화번호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뭐하러 해지했다가 다시 재가입을 합니까? 증거 그런데 없으려고. 그렇죠.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 이걸 뭔가 리셋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발신, 수신 이런 게 다 없어지나? 그거를 확인해야겠는데 우리가 KT 직원이 아니라서 지금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것은 제가 만약에 이런 사건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 구속됩니다. 증거인멸이네. 구속되죠, 저는. 증거인멸이네. 네. 이거는 가서 구속을 해야 된다. 네. 가시죠. 차 갖고 왔어요? 누구를 구속을 해? 용산으로 누구를 구속을 해? 그거 이제 대통령실을 구속을 할 수는 없잖아. 예? 누구를 구속을 하냐고 이거는. 찾아야죠. 가서 이제.
총 맞아 경호원들한테. 안 돼.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이 사안을 지금 몇 달이 뭡니까? 1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는 분명히 있네. 이 정도 되면 이거 네. 한마디만 얘기하고 이 정도 되면 네.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든 간에 어떤 정권에서든 간에 이 정도 얘기가 막 나오면은 네. 검찰이든지 어디든 간에 막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범 수사기관에 무슨 뭘 얘기를 해가지고 뭐 포장지로 남아 큰일 났다고 막 호들갑 떨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와중에 뭐 수사기관은 뭐 세워라 하고 정권은 뭐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보도도 나오는 거야 뭐 이런 태도로 별 관심도 없는 듯하고 권성동 의원 혼자 갑자기 등장해갖고 이상한 소리 한마디씩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저는 답답하고 이상해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권성동은 훌륭한 분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바른정당 갔다 오셔가지고 훌륭하신 분인가요? 네. 영적 윤회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일조하시고. 네. 권성동 의원은 참 오래 장수하실 것 같아요. 예.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못하니까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로 라인이 이어진 건지 혹시 경호처 전 직원 송씨, 김용현, 윤석열로 라인이 이어진 건지 네.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조합이 막 이렇게 뒤섞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윤석열 예. 정부는 지금 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예. 권력의 끝은 오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절대로 영원히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이 국가기관들을 다 망쳐놓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스템. 지금 누가 누구랑 전화했고 통화 내용이 뭐며 이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하라고 권한을 줬고 우리가 세금을 주고 그렇죠. 그 역할에 매진하는 게 맞거든요. 정치적 중의성을 가지고. 근데 이것은 문제 혐의가 다 드러났는데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인간들이 승진하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정되는 거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예. 11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하는 영상 제가 다 돌려봤어요. 오.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 오. 그 오마이TV가 편집해 놓은 거. 예. 거기 보면은요 뭐 다 중죄인들이니까 다 영장 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근데 뭐 외압이 들어왔고 저는 외압으로 느꼈습니다. 그때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어 습관은 똑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윤석열을 지금 풀어놓고 수사하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권력의 애완견들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가진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망가진 거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버렸어. 아니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이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네. 자꾸 아까 최 앵커님이 뭐 김영원 얘기도 나온다, 누구 얘기도 나온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저 이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보호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을까?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시원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지금 감추고 막 핍박할까? 아니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안전하게 진짜 무혐의로 해가지고 호주 대사 보내려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말이 안 되지. 아니잖아요. 말이 안 상식적으로 하면 되지.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그럼. 누구를 보호하겠냐고. 그럼. 우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예. 어차피 권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력이 어차피 5년이잖아요. 5년도 다 못 써요. 어차피 권력 분화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럼. 어쨌든 진실은 다 밝혀질 건데요. 저는 정권이 누가 바뀌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저 솔직히 대통령이라는 말 붙이기도 이제 싫어요. 네. 윤석열이라는 이 인간에 대해서는 저는 영원히 이거는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우리 사회의 합의로서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이미 다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요. 용서받지 정부 못할 시스템도 망가뜨려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 굉장히 좀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악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악어상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전 검찰총장이 정부 시스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도 파괴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손 대는 데마다 완전히 다 파괴하는 파괴왕이요, 파괴왕. 그러니까 예, 최인권님 파-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를 빼고 예. 보수우파 진영과 국민의힘을 리셋을 해라. 그거 아니면 안 돼, 리셋해라. 지금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반윤, 비윤, 한동훈 되면은 윤석열을 배신할 거야. 그리고 탄핵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도 한동훈이 지금 대세론이 흔들리질 않잖아요. 예. 그 이유는 왜겠어요?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이거 윤석열 부부랑 함께 가면은
보수파가 국민의힘이 끝나는 거야. 완전히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도 그나마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의 지지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해야죠.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 말한 이거 있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공소취하를 부탁했다. 근데 이거는 나경원 의원은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다.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패스트트랙 할 때 2019년입니까? 네. 패스트트랙 사건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기소가 한 23명 됐죠. 23명 됐는데 내 기소 사건을 각각이 다 달라. 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다 이거를 사건을 없애라. 이렇게는 법무부 장관도 못하지. 각각의 기소와 관련해서 그 기소를 취하해 달라라고 한동훈은 그렇게 이제 들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경원은 그게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두루뭉술하게 말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아유, 표정이 일그러져. 나경원 완전히 예, 난 처음 봤어 나경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나경원 후보의 주장은 예. 지금 뭐 연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종합을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는 알아듣기 쉽게 예.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하고 이런 것은 부당하다. 뭐 이런 취지의 이런 정도의 아니, 두루뭉술한 얘기를 그거는 한 것이다. 정치적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예. 한동훈 후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반론을 해버렸잖아요. 예. 혼인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렇지. 그 요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양쪽의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본인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개별 사건을 청탁했다는 거잖아. 제가 그것도 자기 요 얘기를 자기 거를. 자기 사건. 요게 이제 CBS 라디오에서 예. 진행된 토론이지 않습니까? 예. CBS 라디오 가면은 CBS 라디오 부스가 이렇게 있고 밖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요 토론회 할 때 대기실에 있었어? 아니 저는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 네티즌이지만 예. 아직 인연이 남아 있는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송국에 드나드시는 네. 네티즌. 예, 아니 뭐 다 방송이 다 없어져가지고 네. 이제 평론가도 모두 아닙니다. 근데 예. 이렇게 주워들어 봤는데 예. 거기에 이제 관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당에서 하는 토론이니까 각 캠프 관계자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캠프 관계자들 어느 후보 캠프 관계자든 간에 아. 그 순간 한숨이 나도 똑같았어. 저도요. 그거를 그냥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 보고 있었어요? 이걸 얘기한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청탁을 받은 사람들, 청탁 받은 법무부 장관도 청탁을 받았으면 또 신고를 해야 된다며? 아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네? 한 번 받고 묵살했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고. 아, 그래요? 두 번째부터 네. 신고를 해야 되는. 두 번째부터는 번째는요. 신고를 해야 네. 돼. 청탁금지법. 그럼 나경원은 빼박 아니야? 나경원은? 네, 나경원 청탁금지법 의원은. 위반이에요. 아니, 청탁금지법 위반했죠. 일단 청탁을 명백히 했잖아. 위반. 근데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뭐 그렇다고 뭐를 안 치더라도. 줘도 아니 돼요? 근데 네. 그러면 과태료 처벌. 아니 예를 들면 아니 저희 법무장관님 저거 공소 취하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한 20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뭐 200만 돈을 원 주면은 이건 또 다른 범죄죠. 돈을 그렇지. 주면은 더 심각해지는 그냥 거고. 청탁만 해도 청탁금지법 청탁 위반이에요? 자체만 있어도 이게 청탁금지법의 5조 1항 네. 14호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형해,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개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그러네. 있어요. 위반한 거죠. 그것도 재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어요? 이 과태료 그것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 2천만 원. 과태료 2천만 원? 그러면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돈이 들어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아, 청탁을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수사를 하자. 그러니까 확실히 수사가 필요한 수사의 단서는 네. 한동훈의 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탁을 받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의 그 입을 당시에. 통해서 나왔기 네. 때문에 이게 수사 필요성은 이거보다 더 큰 범죄 혐의의 단서는 없는 겁니다. 당사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백이라 그래요. 자백. 그렇죠. 자백. 네, 법률 용어 좋아하시니까. 예. 자백.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지금 사법농단을 또 자백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넣는 것도 사법농단이고 네. 정치인 출신이 자기 사건 빼달라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거래하는 거, 공소 취소를 청탁하는 것도 사법농단의 한 부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법농단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폭로의 형태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방송, 생방송, 뭐 녹화도 아니고 편집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명을 폭로의 힘으로 바꾸세요. 폭로의 힘인데 아니 폭로 릴레이 보시죠. 김건희가 시작해서 장해찬이 받고 네. 또 원희룡이 폭로하고 네. 그다음 이제 한동훈까지 오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요 4인방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수준이 객긴 독긴이다. 그러니까 폭로의 힘. 폭로의 성격과 추천드립니다. 방식이 폭로의 힘으로. 폭로의 성격과 방식이 네. 이제 와서 제가 고백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지금. 의도가 아니에요. 예. 네. 상대를 죽이기. 공격하겠다. 상대를 이게 뭐 비열한 폭로의 힘.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가 뭐 같은 편이라고 봐줘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얘기를 공개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과거에 이런 많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한번 새로 거듭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진짜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의 문제 제기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재명을 못 잡아놓았다고 문제 제기하는데 말이야. 무능하다고 공격하니까. 그렇죠. 못 잡아놓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아 이재명을 어떻게 잡아놓나? 당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한테 그래서 그거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청탁을 하셨는가? 이렇게 반론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꼬리 잡다가 폭로한 거거든요. 말꼬리 잡는 걸로 반론하다가 폭로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질이 낮은 거예요. 이거 저 이거 보면서 검사 DNA를 제가 또 확인을 했는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이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에 대해 할 때 당시 수원지검에 있었던 그 김영종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빨로 안 되니까 예. 갑자기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무슨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막 하자는 거냐. 당시 이제 그 뭐 민원으로 처리했던 건지 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예. 당시에도 생중계잖아요. 뭐 편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그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까불지 마 이거죠. 김영정 검사 입장에서는 캐비넷 있으니까 지금 용어로 바꾸면 캐비넷 있으니까 대통령도 까불지 마.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딱 정치인의 옷은 입었지만은 여전히 그 김영종 검사와 같은 DNA가 또 그러네. 발동이 돼가지고 나경원 꼼짝 마, 까불지 마. 이거죠 지금 사실상 이게 비열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 이런 부탁한 것도 문제 있고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내부 총질이고 다른 사람들이 날 공격하는 건 검증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잖아요. 앞으로 더 하겠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도된 발언이란 것 같고 왜 이런 발언을 의도했냐? 나 자꾸 공격하지 마. 윤석열 김건희 들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형수님. 이거 이종호 수법이랑 비슷한데 이종호도 그렇게 하잖아요. 형수님 저번에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정 검사랑 이종호랑 비슷하네요. 한동훈. 폭로가 아니라 이거 그러면 어때요? 협박 아닙니까 그러면? 협박이죠. 협박의 힘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렇다고 또 의자의 힘도 괜찮아. 의자 들고 때리니까. 집권여당 당명을 그렇게 지금 두 분이 아 근데 조롱하고 폭로를 비하- 너무 많이 집권 여당이 했잖아요. 집권 여당 폭로를 사폭로가 나왔으면 폭로는 맞지? 내가 전문가인데 소장님까지 5개. 이 사람들은 오폭로. 엑스파일의 힘. 아니니까. 아니 파일의 근데 힘. 마지막으로 한동훈이 그 정도로 캐비넷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어? 둘 다 서로 캐비넷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타협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타협해서 그냥 타협의 힘. 타협 죄수의 딜레마. 예,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힘.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냥 가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민들은 복장 터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한동훈 성향을 딱 보니까 네. 이 긁히면은 못 참는 성격에 제가 보니까. 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상식적으로 정치를 오래 보신 장성철 소장님이나 네. 그리고 그냥 별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저 같은 네티즌들은 네. 그냥 그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알고 있으니까.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쨌든 타협하고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네. 좀 밑에 발로는 좀 투닥거려도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본 걸 보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뭔가 꼭지가 돌면은 가까요. 꼭지가 돌면은 그냥 앞으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댓글팀도 깠잖아. 옆에 장해찬하고 김건희가 계속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뭐가 까이겠다. 왜냐면 이제 폭로 전문가니까 옆에 폭로 전문가들이 옆에서 쫑알쫑알 대주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쫑알쫑알. 상상하지 않은 일이 이 정권에서는 자꾸 일어나고 상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펼쳐지니까는 이러한 상식적인 평론, 상식적인 어떤 전제들이 과연 일어날까, 과연 그게 유지가 될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희한한 정권이에요. 웃기는 게 하여튼 아니 진중권 나도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어 그랬더니 심평도 나와가지고 나도 오, 통화했다니까. 통화했어. 진중권 57분입니다. 시간까지 재놨다는 거는 뭐 네. 녹취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57. 김민하 평론가님, 네. 저는 뭐 통화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문자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문자 받았어? 아니요. 여기서 까? 아니 그거를 분이에요, 몇 분?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공개해야 네. 진중권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시 보수 평론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가짜 보수에서 그렇지, 보수로 거듭나는. 참친 보수. 저는 진짜 보수가 되려면 절대로 사적인 대화나 네. 이러한 녹취 그리고 뭐 아니, 공적인 대화를 했겠죠. 이런 것도 아니, 여사님이 지금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인데 사인이잖아 사인. 사인이에요? 공적인 책임만 있는 사인. 아니, 저는 그런 건 절대로 까지 않습니다. 아니 전화는 했구나. 아예 아니에요. 무슨 안 했어요? 전화예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요 부분은 정리가 네. 되면 네. 서로 캐비넷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주변에 김건희나 장례찬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쫑알쫑알 이제 폭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서로 까거든요. 장례찬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나 고소도 못하네 이러면서 더 긁잖아요. 그럼 한동훈 후보가 더 예민해집니다. 잠도 못 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잠에 안 오고. 한동훈 후보가 자수하래요. 장해찬 전 최고. 아니, 그래서 자수하래. 저는 이게 죄수의 딜레마로 묻어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권력 누수 현상. 이제는 데드덕이잖아요. 다 쏟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은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다 폭로를 하든지 다 밝은 햇빛 아래 다 펼쳐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 리셋이 되든지 뭐가 되지. 떳떳한 폭로가 낫죠. 이번 기회에 다 펼쳐주시라. 스콕스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네. 네임덕의 가장 전형적인 첫 시발점이 뭐냐면 그 최고 권력자랑 나눈 얘기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로되는 게 시발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뭐 있어요. 시작이 됐네. 네, 시작됐어요. 예,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 범색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내일 금요일이죠. 예, 내일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